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물건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누군가를 때려도 아무 일 없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 고조선 8조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쉽게도 8개 중 3개만 전해져요. 나머지 5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대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신비롭죠? 그럼 기원전 2333년 고조선으로 가볼까요? 단군왕검이 아사달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저 사람이 내 소를 가져갔어요. 우리 밭에서 곡식을 훔쳐갔어요. 싸움이 났는데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단군 할아버지는 신단수 아래서 고민했어요. 규칙이 필요하구나. 모두가 지킬 약속이. 그래서 백성들을 모두 모았어요. 쿵쿵쿵. 북을 치자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죠. 내가 8가지 약속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다. 단군은 청동판에 법을 새겼어요. 첫 번째 법 생명의 약속. 어느 날 두 농부가 싸웠어요. 내 땅이야. 아니야, 내 땅이야. 화가 난 한 농부가 돌을 던졌고 쿵. 한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단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군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수긍할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법의 뜻에는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깊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법 책임의 약속. 어느 날 아이가 울며 왔어요. 으앙, 형아가 때렸어요. 팔에 멍이 들었네요. 단군이 말했어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라. 때린 아이의 집에서는 쌀 한 가마니를 주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때릴게. 이 법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폭력은 나쁘다. 잘못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당시엔 곡식은 돈이었어요. 세 번째 법 자유의 약속. 어느 추운 겨울날 배고픈 한 남자가 이웃집 곳간에 몰래 들어갔어요. 살금살금 쌀 한 자루를 훔쳐나오다가 도둑이야. 잡힌 남자는 단군 앞에 끌려왔어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남자는 그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면 50배의 곡식을 갚으면 자유가 될 수 있었대요. 노비가 된다는 건 당시로는 큰 벌이었어요. 이 법의 의미는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는 뜻을 포함한 강한 메시지죠. 이게 바로 8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머지 5개 법은 뭐였을까? 역사학자 할아버지들이 추측하기를 네 번째 법은 아마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 이 법은 농경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동력이 소중해서일 것이라 짐작돼요. 어린 아이들은 가벼운 질병으로도 살아남기 힘들었고 아이를 낳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돌아가셨거든요. 5번째 법은 농사와 토지에 관한 법이었을 거라고 짐작돼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훔치는 것은 안 돼요. 이건 개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던 만큼 토지와 농지에서 나오는 곡식에 대한 법이 정해졌을 거란 거죠. 추수한 곡식의 일부는 나라에 바쳐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을 거란 뜻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비옥한 영토를 넓게 정복했던 다른 무리들의 횡포를 몸으로 직접 느꼈겠죠? 6번째 법은 장사와 거래에 관한 법. 저울을 속이면 안 돼. 약속은 꼭 지켜야 해. 7번째와 8번째는 아무도 모른대요. 어쩌면 군대, 어쩌면 제사. 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스테리로 남겨두자고요. 2000년 전 중국 책 한 서에는 조선에 8조의 법이 있다고만 써있고 자세한 건 안 알려줬어요. 자, 이제 탐정이 되어볼까요? 이 3개의 법만으로도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알 수 있어요. 발견 1. 농업국가. 벌금을 곡식으로 냄. 쌀이 화폐 역할. 농사가 매우 중요했구나. 발견 2. 계급사회.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음. 평등하지는 않았구나. 하지만 노력하면 자유 가능. 발견 3생명 중시. 살인은 가장 큰 죄.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 폭력도 엄격히 처벌. 발견 4 사유재산 인정. 남의 물건 개념 존재. 개인 소유권 보호. 이미 발달한 경제. 당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법이 있는 문명국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8조법이 우리나라 모든 법의 시작이에요. 고조선 8조법은 이후에 고려법으로 발전하고 조선이 새로 건국되면서 조선법인 경국대전으로 편찬이 되었어요. 오늘날의 현재 법으로 좀 더 발전하고 더 자세해졌죠. 지금도 비슷해요. 살인죄는 여전히 가장 큰 죄로 취급되고요. 폭행죄는 치료나 보상이 필요하니까 합의금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절도죄는 그에 대한 처벌로 감옥이나 벌금으로 징벌하고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현재를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와, 내가 만든 법이 아직도 있네. 그런데 법이 너무 많아졌구나. 8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야? 지금은 수만 개예요, 할아버지. 교실에도 규칙이 있죠? 친구 때리지 않기는 2번째 법. 물건 훔치지 않기는 3번째 법. 이것도 8조법의 정신이에요. 우리들도 당군이 돼요. 우리끼리 8조법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생각해보면 8조법은 단순한 옛날 법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약속의 시작이었어요. 당군왕검의 진짜 업적은 나라를 세운 것과 그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법이 있어서 약한 사람도 보호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4000년 전 당군 할아버지의 꿈,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면 좋을지 댓글 한번 남겨줄래요?